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네, 오늘 화면에 아직 안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굴포운하 2입니다. 굴포운하 완을 전교님은 그때 이제 참여하셔서 들으셨는데 오늘 손님들은 이제 완을 안 들으신 손님들이신 것 같아요. 아, 향교 두 분이 들으셨는데 네. 2가 된 이유는 이제 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지금 4월에 준비하고 이어서 지난번 완에서 이제 같이 종납총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종납총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원장님이야 뭐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우리 태안문화의 아이콘, 시인이면서 소설가이신 독특한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태안문화원장으로서 태안뿐만 아니고 충남, 대한민국의 문화원장으로서 응원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계십니다. 시집에 이제 그 남자의 손, 그 남자의 손 데뷔하시죠. 시집. 바로 첫 번째 시집. 첫 번째 시집. 네. 또 미움의 힘. 그 뒤에 이제 소설도 쓰시기 시작하셔서 제가 이렇게 광고 제가 샀어요. 이제 백부상 이거를 샀는데 정말 그 묵직하더라고요. 소설이 모두. 그래서 주제가 아주 강하고 또 우리 지역의 그 분위기를 잘 담은 그런 소설이다. 제가 뭐 본의 아니지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충남 해양 그 문화 포럼 또 기획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자연을 동원하셔서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규 박사님 너무 과대 그냥 농사 짓고 살아. 또 다른 재주까지 갖고 계십니다. 원장님 생생한 말씀은 지난번에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많이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다 이렇게 이제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완성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제 새로 오신 손님들이 많아서 복습을 조금 하고 갈게요. 지난번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나? 간단하게 쭉 슬라이드로 훑어보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좋은 체제와 불포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게 안흥량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단이고요. 도대체 안흥량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 지난번 토크 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배우님 때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연결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왜 이 꿈을 이루지 못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를 성공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됐던 여러 대안들, 그리고 문화를 성공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또 다른 대안들, 우리의 수평식 문화의 대안들은 불포 문화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대안들을 뜻합니다. 아직 내 나래는 다른 곳을 뚫고 있는 대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삐딱하게 보는 거죠. 문화가 실패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의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실제 문화 그 안공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이야기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우리 태안의 지역적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불포문화에서 좀 추측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유추해낼 수 있는 우리 태안의 지역 특성,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려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불포를 한번 비행으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거의 제목만 훑어보는 정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넘어갑니다. 네,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 차례 운합하기가 시도됐었다는 거. 좋은 체제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난달 토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초와 물살,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원인이에요. 쌀서 분열을 피하고자 했던 거고, 첫 번째가 안흥량, 외부의 침입,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정말 연결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런 수많은 피해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국을 잃고, 기타 여러 가지 문화재, 오늘날 문화재가 됐는데 트렌드 사용을 다 잃었죠. 그래서 이게 실패한 원인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은 지질 부족입니다. 화강암이라고 하는 단단한 바위가 여기에 박혀있다. 그래서 바위가 다 단단하지만 특히 이제 맨 위에 압축 강도가 가장 강한 바위를 화강암으로 꼽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석회암, 사암 이런 걸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퇴적암 계열이고, 이제 마그마 기온의 바위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저 돌들이 전부 여기에서 생산된 화강암 계열이거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조차가 너무 커서 실제 이제 육지 부분뿐이 아니고 바다도 불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로림만은 조차가 더 큽니다. 천수원보다 10m 넘는 7.9m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기술의 한계, 판은 족족 무너진다. 그런 기록이 전화를 해서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이제 이렇게 같은 깊이로 양쪽을 뚫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대안들이 나왔었어요. 태종의 표준문과 활용의 제안,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 넘어가자. 시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천석이나 싣고 온 배를 작은 배로 나눠 실어가지고 7계단이 받쳐서 간다는 거죠. 탁상공론이죠. 실제로 설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시열이 제안했던 설창 육수시 양쪽에다 창고를 두고 양쪽 사이는 육로로 가는 이런 대안들이 있었어요. 조금 나은 건데 송시열의 제안은 이것도 뭐 오래 치료가 못했다고 역사가 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제 불편이 여기 피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안면인데, 안면도를 자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칸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칸목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면도가 이제 그 이전에는 붙어 있었는데 잘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던 길을 이렇게 가려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가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도 안 돼서 요것만 성공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비해서는 제목이 좀 짧죠? 빨리 끝나면 좋고요. 또 하다가 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러시면 또 더 하고요.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우선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원인으로 제일 첫 번째 꼽은 것이 바로 이제 단단한 화강암이다. 이거였는데요. 물론 화강암이 이제 단단하죠. 망치로 때려가지고 쉽게 깨지는 이런 말이 아닌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아시죠? 우리 백화산에 있는 마액을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은 저기 서산 용현 마액입니다. 원장님 혹시 뭐 두 개 다 자주 보셨을 텐데. 예, 두분 다 가봤죠. 많이 가봤죠. 그런 뭐 겉모습의 차이라든지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아니 이제 태안 마애불이나 네. 용현이 마애불이나 그 건립 연대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백제시. 풍화작용이 뭐 기후나 그런 것도 다 비슷할 테고, 그런데 왜 태안의 마애불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모가 됐습니다. 전부 옛날에는 그 누각이 아니라 그 노출이 있었죠. 마애불은 이렇게 파고 쓴다는 뜻인데,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했는데, 이제 우리 박사님을 뵀으니까 오늘 확실히 제가 좀 알겠어요. 그리고 돌의 성질이 얼마나 미세한 데까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그게 이제 뭐 저도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이 지질도상으로 나오는 암석의 성질은 같습니다. 두 개가 다, 두 개라고 하는데 두 곳이 다. 그래서 이제 중생대 쥐락이 대략 연대로 따지면 한 2억 년. 그래서 이런 그 사이에 만들어진 화강암입니다. 화강암도 이제 구성 성분에 따라 조금씩 나누는데, 여기는 이제 흑운모 화강암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암석의 조성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든 시기도 이제 비슷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추측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 화강암이 풍화되는 원인은 일단 금이 얼마나 많이 가는가, 그게 첫 번째 원인. 금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물이 잘 침투하고, 제 강의를 들은 분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물이 침투하면 이제 바위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깨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암석의 이제 이
그 입자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그마가 굳은 거라서 빨리 굳으면 빨리 굳을수록 입자가 얇아져요. 성질이 갑자기 팍 굳으면. 이제 천천히 굳으면 얘가 이제 먼저 굳는 애를 중심으로 주변에 다른 광물질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입자의 굵기가 굵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불상을 보면 그런 짐작이 좀 되시죠? 입자의 굵기가 서산 쪽보다는 우리 백화산에 있는 불상들의 그 입자 굵기가 굵습니다. 조직이 덜 치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일단 풍화를 받아가지고 조금 상처를 입게 되면 좀 더 굵은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그 어떤 조각을 해낸다거나 이런 불리한 이런 암질을 가지고 있는 게 태안일 때 화강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아까 버벅거린 이유,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향교 이제 여기 향교 앞에 여기 대성당 앞에 이제 성도라고 이건데요. 이 돌이 생각이 나서 아까 사진을 찍었어요. 좀 전에 옮기는 하고 버벅거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태안산인 게 확실합니다. 이 모양을 보면.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굵은 거거든요. 이런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 석비례라고 합니다. 석비례. 그래서 태안일 때에는 이런 석비례층들이 좀 더 많은 걸로 제가 관찰해 보기에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강암을 못 뚫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이제 뚫는 거 자르고 이런 기술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여기 태안 쪽에는 조금 더 그런 석비례층들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같은 화강암이지만 조금은 좀 가공하기가 자르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요, 네. 그 박사님이 이제 흑은 뭐 석비례 그런 전문용어를 네. 쓰는데 그걸 좀 더 일반인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해석한다면은 이제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눈을 제가 예를 갖고 듭니다. 눈이 이제 빙정이라고 그래서 대기 중에 눈 씨앗 하나가 생기면 그 씨앗으로 이제 주변에 수증기들이 달라붙어서 눈송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걔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통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은 그 성장의 속도가 빨라서 눈송이가 커지기 전에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쌀기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방눈은 굉장히 포근한 날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위도 비슷한 원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땅 속에서 좀 더 깊은 곳까지 마그마가 올라오면 아주 천천히 붙겠죠. 지표 가까이까지 올라오면 좀 더 빨리 붙죠. 얘가 팍 튀어나오면 그냥 순식간에 굳어버려요. 용암은 튀어나오래잖아요.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공기 기포는 뚫려 있을지라도 암석 입자를 보면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태안은 말하자면 한방눈 같은 거다. 그래서 걔가 이제 쪼개지고 물이 침투해서 풍화를 받게 되면 굵은 놈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단단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풍화가 진전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석비례층 같은 게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석비례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바위 같은 데 파보니까 뭐 복경이나 이런 걸 팍팍 들어가는 요걸 이제 석비례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꽤 많고요. 태안의 곳곳을 제가 다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지난번 삭선리, 원국 삭선리, 최 작가님 보였을 때 노시더라고요. 나와봐요. 여기 갔더니 마침 이렇게 보면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화강암이거든요. 근데 화강암이 이제 여기가 흙이었어, 산이었을 때는 뭐 밑에가 돌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파보면 아주 깊은 곳까지 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 운하일 때도 실제로는 이런 그 암질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풍화가 된 이제
화강암 풍화층으로 덮여있는. 지금 이 사진의 제일 뒷부분이 그 네. 불포나 마지막 네, 여기 거기입니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네네, 여기가 이제 가로구나. 예, 가로구나. 거의 정상부, 불통의 정상부 양쪽 부분으로 풍화를 덮고. 그러면 그 풍화의 석비대층이 오래되면 그 마사토라는 흙이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오래되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석비례는 좀 원료 상태. 요놈이 더 풍화가 되면 흙이 마사토라는. 마사토 입자가 굵어서 물이 잘 빠지났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화강암이라는 특성입니다. 충분히 알겠네요. 마사토에 대해서 네. 대동사 짓는 분들, 반동사 짓는 네. 분들 마사토를 좋아해요. 네. 아. 왜냐면 물 빠짐이 반동사는 물 빠짐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는 분들은 논을 매립할 때 비싼 마사토를 사다 매립해서 하우스도 짓고 농사를 지어요. 네. 그래서 태안에서는 백화산 뒤편 삽선이라든가 네. 이 백화산 주변에 마사토 흙이 많은데 네. 지금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석비례나 그 풍화 그런 것들이 네. 마침 여기 사진을 잘 찍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영양가는 사실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뭐 비료나 이런 걸 잘 발달해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수량이 그다음에 화강암 이제 지집도로 보면 이 일대가 전부 화강암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팔봉산에서 백가산 이 일대가 전부 안흥지까지 거의 대부분 화강암띠가 쭉 지나가는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미시적으로는 화강암이 아닌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신터리봉이거든요. 그 노역하는 사람들이 신발에 흙을 털어갖고 됐다는 그 신터리봉인데 신터리봉은 관찰해 보면 이제 화강암이 아닌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단단한 바위 때문에 못 들었다 이런 말에 좀 약간 좀 예. 안티를 걸어보고 싶은 예. 그런 욕구가 이렇게 생깁니다. 실제 이제 그 세조 때 아주 그 신숙주를 비롯한 고관들 또 임영대군 이런 왕자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제 파견해가지고 문화를 좀 알아보도록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녀가가지고 한 보고가 파는 대로 무너져가지고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아주 단단한 안반이었다고 하면 좀 성립하기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방법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단단한 바위라서 못 봤다. 그것이 이제 100%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의 다 뚫지 않았을까. 적어도 육지 부분은 거의 다 뚫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운하 주변에 해발고도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데가 23.8m고요. 19.8m, 또 이쪽 남쪽으로는 13.2m. 이 정도에 불과하고요. 여기 잘 보시면 빨간 게 등고선인데, 빨간색이 등고선이 평행하고 있죠. 자연 상태에서는 등고선이 평행할 수가 없어요. 즉 팠다는 뜻인데, 한 곳의 그 깊이를 보면 제일 높은 데가 15m밖에 안 돼요. 현재 상태에서. 그럼 이제 메워진 거잖아요. 옛날에 팠고 판 것이 이제 메워졌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의 수년 가까이까지 팠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추정을 제가 해보는 이유가 그 메워진 흙 밑에 이제 안반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흙으로 주변에 흘려들어온 물들이 흙에 포화가 돼가지고 일종의 물탱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호수도 있지만 불포나가 지금 호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그 밑에 부분에도 양쪽이나 아래에는 바위고 그 안에 흙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을 머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나 제일 밑에 농사짓는 분한테 그런 얘기인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계속 나온대요. 거기가. 그 주변에 산도 높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아주 깊이까지 갔다.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한번 해보고요. 바로 이 부분 운하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빨간 선. 이 부분. 이 부분의 단면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직벽이 있다는 말은 그 부분을 기준으로 팠다는 뭐 그런 이제 뜻이 되겠고, 현재 이제 낮은 곳은 10m까지 해발 10m까지 있는 거 보면 메워진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꽤 많이 팠다. 얼추 수면 가까이까지 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판계골이라고 하는 가로림만 쪽 운하터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물이 지난 겨울에 갔는데도 열심히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정말 난공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엉뚱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장님 생각은 혹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시기로 생각하면 이제 장비가 없는 때니까 인력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인력의 문제, 예, 그에 대해서 드리려고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수의 문제, 조수의 가로림만 하고 천수만 하고 네. 조수의 차가 있으니까.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일본이 살릴 때만 만조가 되거든요. 조금 때는 다 양쪽이 물이 빠지니까. 실제로 배가 다닌다면 살릴 때 며칠, 3, 4일 정도. 그런데 좋은 선이 내린다는 게 그 날짜에 맞춰서 대기했다가 수에즈나 라디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러니까 효용성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많이 돌렸을 때. 거북역 밑에까지는 조금 때 물이 빠지니까 뚫려 있다고 해도 조금 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짧다. 조차가 굉장히 컸다.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난공사구간은 바다 속 쪽이 아니었을까. 갯골도 걷어내야 되니까. 그렇지. 육지야 뭐 하루 종일 팔 수 있는데 갯골은 물 빠졌을 때만 이제 파야 되고 사람 걸어다니기 힘들고 옛날 장비로 쉽지 않았겠다. 하나도 다음 사이에 물이 네. 들어오면 다 메꿔지겠지. 네. 물컹물컹한 흙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려움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아까 세조실록 말씀드렸잖아요. 물길이 똑바르지 않고 뭐 파는 대로 무너진다. 그것을 이제 이 운하가 어려운 이유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고한 대작들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뻔히 얘기하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적어도 육지하고 갯벌이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난공사고가 있었다.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뭐 거의 다 팠었고요. 육지 부분은 적어도 사실 어려운 구간은 조금 더 다른 데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구간이죠. 여기가 이제 가로림만 쪽이거든요. 최저가님 때 바로 위, 이 부분인데 여기가 다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니까요. 근데 여기를 배가 들어다닐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갯골을 파야 됩니다. 여기가 물이 들어오는 데라고 이제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 그 가운데로 배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게 파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제기를 하나 해보고 싶은 게 결국은 안면도는 뚫었잖아요. 안면도는 뚫었어요. 안면도 그 뚫은 거리나 여기 뚫어야 했던 거리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안면도는 뚫었는데 왜 여기는 못 뚫는다고 그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원장님 이렇게 안면도도 이제 다니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암석의 차이가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설이라고 할 수 없는데
자연 환경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소위 이제 천수만이나 가로림만은 태안 쪽에서 내해라고 해요. 네. 잠자는 바다. 남쪽에도. 이제 이쪽에 말리포 쪽에 서쪽은 이제 외해인데 저쪽에 그 지질의 형태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만일에 약하게라도 개통을 해놨다고 봤을 때 네. 그 외에 물들이 드나들면서 샘물이. 그 흙을 저쪽 실어낼 거 아니에요. 아하. 들어왔을 때 밀물 때 실어내고 썰물 때 실어내보면 예를 들어서 1m를 팠다 보면은 몇 달 지나면 1.5m 또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부터 라면을 다닐 때. 네. 여기를 판목이라는데 여기를 전부 다 파서 지게로 쳐서 이 주변 산에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바닷물이 이렇게 맞물렸을 정도 되면은 일물에 바닷물이 스스로 조금씩 아니 뭐 침식하죠. 큰 뭐 파도나 큰 바람이 불 때는 갯바위 돌도 막 이쪽으로 오길 때 되면 들물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기 침식작용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이게 다 인력은 아니고 자연이 반을 했겠다. 반을 했을 것이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불포도 만약에 뚫었다면 거기도 좀 그런 점. 그런데 거기는 불행하게도 항상 태안말로 물이 붕붕하면 서해가 면접이 안 되고 내해로만 된 거예요. 외해가 아니라서. 천수만이나 가로를면 양쪽이 다 갯벌이에요. 물이 빠지면 쫙 빠졌다 들어올 때 들어오니까 아무리 태풍 아니라 큰 파도가 친다고도 전혀 물결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부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고 저기는 50% 정도는 자연의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봤어요. 그 주변에 이게 침식한 데 보면 예전에는요, 지금은 돌로 전부 호환 공사를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막 다리고 70년대에 가보면은 그 돌로 석축을 안 했을 때는 그때도 이미 이렇게 막 파고 그랬었어요. 침식. 자연 침식. 그러니까 이제 그게 침식이 되니까 그 위에 녹용지가 있다든가 임야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민원도 제기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군에서 거기다 돌아가면서 석축을 다 쌌지. 지금도 가다 좌우로 보시면 그 해변이 전부 석축이 돼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해보긴 했어요. 제가 지리학도로 원장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파도는 바닷물의 깊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never free.